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3주 연장하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명에서 6명으로 다소 완화했습니다. 통상 2주씩 연장하던 걸 3주 연장한 데는 설 연휴 방역을 고려한 판단이겠죠? 네, 맞습니다. 2주만 연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설 연휴에 딱 중간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를 모두 포함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또 휴가를 내시면서 설 연휴 이후 며칠 동안 또 휴가를 내시는 분들까지 고려를 했다. 그래서 3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연장됐던 거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 오미크론 검출률이 20%지만 향후 1, 2주 후에는 우점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 만약에 거리두기 연장을 하지 않고 방역 조치를 완화했을 경우에는 설 연휴 자체가 기폭제가 돼서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3주를 더 연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 연휴를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영업시간이 아닌 사적 모임 규모를 조정한 것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확산의 인원 제한보다는 영업시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방역 당국의 입장은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다만 그동안 여러 차례 명절마다 방역 조치 강화로 고향 방문이나 가족 모임이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감이라든가 아니면 방역 조치 수용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과거의 어떤 명절 때랑 다르게 현재는 백신 접종률이 2차가 85% 그리고 3차가 44%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족 모임은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 수준에서는 최소한의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리 두기와 함께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내용은 지난 추석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에는 오미크론이라는 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 확산을 막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에 충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게 되고 특히나 고향 방문 시에는 가족, 특히 부모님 이외에 불필요한 모임은 자제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고향 방문 이후에는 호흡기 증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오미크론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매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 역시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곧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확진자 폭증 배제할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전파력 자체가 오미크론이 델타 대비 최소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에서도 우점화가 될 경우에는 확진자 증가, 특히 폭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달 현행 거리두기 유지상에도 이달 말에는 한 10,000명 그리고 2월 말에는 한 3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질병청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에 더불어서 입원 환자와 위중증 환자도 증가는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만일 우리 의료 시스템 그동안 준비해오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그 범위를 넘어서 위중증 환자나 입원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서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면 오미크론 대비 방역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기간을 7일로 줄이고 진단 검사도 신속 항원 검사를 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수준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들이 발표됐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격리자가 7일로 이제 격리 기간이 단축되는 부분은 물론 7일 동안 하면 그 다음엔 안전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불가피하게 사회 필수 인력 등 기능을 고려해서 단축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PCR로 감당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속항원 검사가 도입되는 부분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치료 관련에도 이제 발표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현행은 그 공공병원 위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네. 향후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입원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별로 있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내용은 상당히 합당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료 부분에 있어서는 팍스로비드 도입 일정이나 물량을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더군다나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접종 상태이신 수백만 명 분들이 빨리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노바백스 백신이 승인되면서 많은 분들이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도입 물량이나 접종 일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무엇보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온다면 지금보다 거리 두기를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 규모가 어떨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무조건 선제적인 방역 조치 강화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미크론은 막는 게 관건이 아니고 잘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입원 환자나 위중증 환자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만약에 감당을 못하면 거리 두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안을 고려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고 오미크론 자체가 병원성이 델타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델타를 오미크론으로 치환을 하는 게 코로나19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작정 막기보다는 극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치료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도입한 이스라엘에서는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3명 중에 1명 이상이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 이스라엘에서도 고위험군에게 먼저 처방전이 발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1천여 명, 그러니까 1,000여 명 정도의 처방전이 나갔는데 그중에 한 400명 정도가 복용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해당 그 고위험군이신 환자분들이 증세가 심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네. 더불어서 이 팍스로비드도 단기간에 개발된 어떤 의약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파이자나 모더나처럼 이런 백신과 유사하게 이 치료제도 단기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 못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복용을 안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참고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화이자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달리 미국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는 우리 정부가 선구매 계약도 한 상황인데 아직 식약처가 승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능과 안전성인데 효능도 당시 임상시험 결과 중간 발표에서는 50% 정도의 효능이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네. 최종 결과에서는 30%로 나왔거든요. 예. 만약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효능이 더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0%가 안 되는 어떤 효능이 유효성이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있고요. 예. 더군다나 가격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안전성 문제에서도 기형아 출산 우려라든가 아니면 압류 발육의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승인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계약 조건에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24만여 명분의 어떤 선구매 물량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약효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